사진 편안하게 찍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 영화를 지금 관객분들 만나시는 거는 완전 처음이시잖아요. 예, 맞아요. 어때 딱 걸어 들어오시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오셨는지 궁금해요. 이런 자리 사실 너무 영화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즐겁고 재밌고 그런 자리긴 한데 네. 어떻게 오늘 좀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왔고요. 제가 준비한 질문들 감독님께 또 몇 개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여러분도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도 마이크 넘겨드리는 시간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데요. 감독님과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구나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살짝 조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지적 독자 시점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다. 원작을 다 읽어본 사람이다. 오, 팬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난 끝까지는 안 봤는데 어느 정도 읽어봐서 영화에 나온 내용 정도까지는 원래 알고 있었다. 오, 또 이분들도 지금 꽤 계시고요. 나는 제목은 아는데 보지는 않았고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 처음 알았다. 잠깐만, 중복해서 손 드신 분 있는 건 아니죠? 왜 다 많지? 제 생각에는 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감안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런 한두 개 질문 드리긴 하겠지만 영화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원작과의 어떤 비교 포인트로만 질문을 다 구성하지는 않을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은 또 원작 아시는 분들 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른 시간에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보면서도 재밌게 봤고 좀 전에 감독님께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거를 영화화하려면 고민이 진짜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게 결정할 때까지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처음에 이 전지적 독자 시점 영화가 나온다라는 뭔가 기사가 발표되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이런 댓글을 봤던 기억이 강렬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읽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어찌 보면 저는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지라는 고민이 아주 길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래도 꽤 잘 만들 수 있겠다라고 나름의 결론을 낼 때까지 한 2년 정도 그랬죠. 그 2년의 끝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만드시게 됐었을 텐데 영화를 보면서 저도 했던 생각 또 하나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작품을 텍스트로 볼 때 그리고 2D 만화로 볼 때랑 이걸 실사 영상물 그리고 2시간짜리 영화로 볼 때랑 이걸 만들 때랑 여러 가지 다른 기준점들이 적용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라는 지점 하나, 그리고 2020년대 한국 영화로 2시간 이내로 만들어야 되는 영화, 한국 영화로서의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 이 두 가지 기둥을 두고서 굉장히 각색도 그렇고 영화 표현도 그렇고 많은 고민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각색이나 영화 구성하는데 분명히 많은 부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에서 어떤 결과물들이 좀 나왔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 고민의 시간 동안 제가 충분히 이해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매체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이였어요. 이를테면 웹소설과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과 차이점. 웹소설은 일종의 연재물이죠. 작가님이 일주일에 3번, 2번, 많게는 5번 연재를 하시는 경우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안팎의 시간 동안 영상과 사운드가 결합된 어떠한 것을 관람하고 난 후에 관객분들이 느끼는 감정, 재미, 쾌감 혹은 감동 이런 것들로 그 작품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연재물이다 보니까 앞에서 이미 썼던 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요. 네. 하지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도 수십 번 고치고 이미 찍은 것들도 아주 여러 번 편집을 통해서 수정을 반복을 하는 그런 작업의 차이점들도 있고요. 네. 그 매체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작업을 시작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결국에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원작이 아주 방대하죠. 예. 굉장하죠. 모든 것들을 당연히 한 편의 영화로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최초부터 판단했었습니다. 일부 알려진 바로 연작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도 저희도 열어두고 있는 편이었는데요. 그렇다 한다면 한 편의 이야기로 울고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된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원작에서 쭉 펼쳐져 있는 이 아주 긴 많은 분량의 사건들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기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기조가 기조랄지 아니 토픽이랄지 이것 하나로 이거 하나를 중심으로 그 여러 가지 각가지 에피소드들 사건들을 모아서 한 덩어리의 이야기로 만든다. 무릇 관객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영화는 그렇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기 위해서요. 네. 사건과 사건의 결합을 통해서 점점 이야기를 증폭시켜 나가고 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다가 마지막에 어떤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고 그리고 결말 이야기가 끝났다라는 그런 감정들까지 그것을 연재물이라고 하는 이 원작 소설을 통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시나리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요한 기조가 필요했고 그게 제가 소설 초반부에서 보고 아주 강렬하게 느꼈던 지점은 함께한다라는 것이었었어요. 이를테면 나만 알던 소설이 현실이 됐고 나는 아주 큰 능력을 우연찮게 얻게 된 주인공이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성자들은 인간들이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주인공은 마지막에 우린 함께할 거야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러한 이미 원작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시놉시스를 정리해서 사건들을 그 기준과 함께 조금씩 고쳐서 한편의 이야기로 만든다면 꽤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함께한다는 키워드가 이 모든 말씀하신 기둥이 되어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초반부에 김독자라는 캐릭터가 영화로 나왔을 때 그 신으로 이렇게 딱 기반을 쌓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 등장할 때부터 문을 열어주고 사람들 나오는 거 문 못 닫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때부터 김독자라는 친구는 이렇게 그려 나가시겠구나. 이런 것도 말씀하신 함께 가기 위한 어떤 기반 작업이었겠네요. 그러면 다. 네, 그리고 우리 영화가 시작되면 이 인물에 대한 소개의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에 관객분들은 그렇게까지 기다리는 걸 썩 좋아하지 않으셔서 아주 짧은 시간, 1시간 내에 인물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인물은 지금 회사를 오늘 업무를 마치고 혹은 정확히는 오늘 퇴사를 했죠. 그쵸. 그리고 나가는 길 사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더 이상 여기 이 회사에 올 일도 없으니까. 근데 그 나가는 길에 내 바로 뒷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서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을 볼 것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그냥 일상적이고 그럴만도 한 수 있는 순간인데 그 장면 하나로 어찌 보면 좀 김독자라는 인물을 좀 더 관객분들에게 확실하게 면밀하게 친절하게 전달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그 김독자 얘기를 미리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시작할 때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마음이 있는 아이고 어쨌든 자기가 읽었던 소설을 끝까지 주인공이 아니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끝나는 걸 보고 나름의 분노를 좀 하기도 하고 함께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는 친구 같은데 중간에 충무로의 그린존 미션 때는 본인도 학창시절에 혼자의 어떤 선택을 했다가 거기서는 고통도 경험해본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린존에서는 잠깐이나마 혼자 살아남는 방법을 한번 택해본단 말이에요. 요거를 집어넣으셨던 거는 또 어떤 시나리오적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갈등, 내적 갈등이라는 것은 당연히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 내적 갈등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 과정이 야말로 그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독자가 뭐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찌 보면 3호선 지하철에서 언제나 흔히 볼 수 있는 가방을 맨 어떤 그런 젊은 청년일 텐데 그러한 사람이 어떨 때는 그러한 생각을 잠깐
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그렇게 등장했다고 해서 그 성격으로 맞아. 우리도 한 생각이 계속 유지되는 걸 오히려 살면서 더 없는 경험이니까요. 네.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그때 잠깐 우리가 독자를 봤던 것 같고요. 이런 독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시나리오도 잘 쓰여 있고요. 또 캐스팅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 캐스팅도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가장 먼저 캐스팅 1위 후보에 오르고 확정된 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배역을 두고 고심하셨던 캐스팅은 뭐였는지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김독자가 첫 번째로 예. 안혜선 배우님의 팬분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박수를 치셨어요. 그 안혜선 배우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겠네요. 가장 먼저 선택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 주인공을 의뢰 가장 많이 먼저 네. 정하는 편입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 정말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을 옵션을 두고 고민도 해봤던 고민이 됐던 캐스팅은 없었어요. 오, 예, 그래요? 예, 그 어찌 보면 전체적인 캐스팅이 저희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네. 최대한 신선하고 젊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이 영화를 구상할 때부터 생각이었었어요. 이를테면 이미 영화에 많이 출연하셨던 훌륭한 배우님들 많이 계신데 그런 선택보다는 좀 뭐 스크린에서 못 보셨던 얼굴 하지만 아주 성실히 열심히 연기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실까를 그래서 사전 조사를 꽤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안효섭 배우님이 출연하셨던 여러 드라마 작품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실제로 많이 추정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아마 제 추정키로는 굉장히 성실한 분인 것 같았었어요. 오, 네. 그래서 거의 끊임없이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하셨었고 연기들도 굉장히 안정적이셨고 한번 꼭 만나 뵙고 시나리오 들여서 만나 뵙고 얘기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꽤 컸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듣고 나니까 오늘 하셨던 인터뷰에서도 기억이 나고 저도 뒤늦게 이 영화 이거 정말 근데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다 했던 선택인 게 말씀하셨던 캐스팅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 영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인데 블록버스터 영화, 상업적으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라고 하면은 정말 말씀하신 훌륭하신 배우분들 중에서도 왠지 블록버스터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큰 영화에 의뢰 캐스팅 될 것 같은 분들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들을 다 피했다기보다는 그 이미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면서 캐스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그 이미지가 없는 것이 네. 우리 영화에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었어요. 독자란 캐릭터의 시작점이 배우분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첫 문장에 보편성이라는 말이 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때문에 물론 당연히 관객분들도 배우에 대한 이미지와 극중에 대한 이미지는 당연히 분리해서 구별해서 관람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런 영향들이 없는 지점을 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정말 뭐 안혜섭 배우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분들 그리고 뭐 최영준, 정선일, 박호선 배우분들 다 우리가 너무 잘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큰 영화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실력자들이시거든요. 자기 목소리 엄청 잘 해주셨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고서 나나 씨가 몸을 저렇게까지 잘 쓰는 사람이었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액션을 잘해? 놀라시는 분들도 좀 꽤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이거 원래 알고 계셨나요? 이 정도 액션 할 거라고?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떠한 컷들은 굉장히 길이가 길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이걸 한 번에 다 해냈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액션 장면들은 아시겠지만 짧게 찍어서 편집으로 그 장면들과 동작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동선을 한 번에 찍어서 그 액션의 라인의 움직임과 실제로 그 인물이 어떻게 활약을 해내는지를 신실히 한 번에 꼭 던져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배우분께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끊지 않고 갈 겁니다. 그렇게 네.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예, 그렇게 너무 잘하실지는 잘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영화 보면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럴 때마다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길게 나올 때 그걸로 관객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긴 액션 씬이 있을 때 이 액션한 배우가 고개를 돌려 카메라에 얼굴을 보여주느냐 아니냐 이렇게 많이 판단하는데 뭐야? 본인이 했잖아? 이럴 때마다 굉장히 놀라면서 나나 배우의 네. 액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스팅에서 하나만 더 약간 사족 같은 걸 수도 있지만 궁금했었는데 길령 역할, 어린이 역할 한 친구 배우분이 권원석 배우시고요. 네. 14년생이세요. 너무 귀엽죠? 14년생 알고 오! 하시죠?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어쨌든 마지막에 쿠키 영상도 나오고 2편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토리상으로는 바로 다음 얘기인데 네. 지금부터 찍으면 권은석 배우가 성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걱정은 감독님 입장에서는 없었네요. 뭔가 이 배우가 했다고 너무 크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VFX 기술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우린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럼 믿고 2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캐스팅이 됐고요. 시나리오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톤으로 표현할까? 이 부분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제가 대한민국 영화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우리가 정말 인터넷에서만 나오는 상태창, 스테이터스 창이라고도 하는 이런 창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영화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영화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께 자연스럽게 소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표현 수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상태창만 일단 북한에서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도 최초의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 웹소설을 읽었을 때 당연히 이런 경우에 상태창이 뜰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 영화에서 그걸 저도 해본 적도 없고 어찌 보면 그 전까지 제가 알고 있는 영화를 만든 상식에서 이런 건 약간 불법에 가까웠거든요. 이거는 학교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선생님들께서 하면 안 된다예요, 그러면? 그렇게 약간 어찌 보면 이게 장난스럽게 볼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그런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왜 안 되지? 어찌 보면 그 모든 질문들과 주저함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문장 그 원작에 있는 나만 알던 소설이 현실이 됐다. 그거 하나였어요. 그 설정 하나만으로 동호대교에서 어떠한 괴물이 나타나고 지하철에서 상태창이 시나리오 안내창이 뜨고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냐. 되려 뭔가 그 영화를 만들면서 있어서 고르하게 생각했던 나의 문제가 아니었던가는 스스로의 반성을 해보면서 되려 관객분들께서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도착하게 됐습니다. 내가 아는 소설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게 정말로 감독님에게 굉장히 큰 기둥 중에 하나가 되어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어쨌든 그렇게 딱 그걸 믿고 딱 들어간다고 해요. 처음에 저도 원작을 당연히 다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 된 이후 조금까지는 보고 영화를 본 상태였는데 그래서 원작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도깨비가 딱 등장하고 사람 머리 터트리려나 어떻게 하려나 이게 좀 궁금했는데 처음에 도깨비가 사람 머리를 공격하는 거는 표현 수위가 굉장히 세게는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톤으로 가시려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미션에 실패한 사람들의 머리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조금 기괴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수위 그리고 이 좀 톤을 잡아가는 작업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아슬 했어요. 이후에 머리에 구멍이 나는 장면들은 여러 버전의 VFX 샷이 있었는데 일례로 저희가 이후 장면들에서도 액션씬이나 혹은 크리처들과 당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을 때 피해 분장을 저는 최소화시키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크리처가 나타나서 인간들을 공격하는 그런 소재의 영화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대 판타지 액션이라는 그런 장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되려 크리처들의 존재들 때문에 뭔가 장르 자체가 변이 되지 않을까 약간 고스럽게 보이는 건 도리어 좋지가 않다 이 영화의 톤에서는
때문에 그런 장면들은 좀 수위를 낮춰서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크리처 고어물까지는 장르가 안 가도록 이 선을 좀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그것이 도리어 이 영화가 혹은 원작도 마찬가지고요. 나아가고자 하는 그 분위기와 방향이 훨씬 더 네. 맞을 수 있겠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괴물이 뭐 팔 뜯어 먹을 수도 있고 한데 네. 그거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리고 등급도 확 올라가고. 예, 그런 재밌겠네요. 네. 그렇게 좀 톤을 잡으셨고, 저도 아까 말하면서 아 진짜 고민 많이 하셨겠다 했던 거는 막상 영화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텍스트본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와 이거 계속 실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네. 지하철 객차 안에서 했다가 잠깐 한강이 등장하지만 다시 지하로 가고 어느 역에서 어느 역 생각해보면은 시각적으로는 되게 똑같은 그림의 반복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를 2시간 동안 관객분들과 함께 가려면은 이 배경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다양하게 할까 고민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럴까 중간에 그 미션 중에 하나 할 때는 아예 터널 전체가 CG로 뒤덮어서 360도 다 활용하는 액션이 좀 등장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지하철역은 다 똑같이 생겼다라는 점에서도 많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영화에서 등장하는 아주 대부분의 공간이 좁고 길쭉한 형태의 공간입니다. 네. 지하철 객차랄지 동호대교랄지 이후에 지하철역, 터널 다 마찬가지였죠. 어떤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 하나만 열려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영화가 앞으로 직진을 할 수 있는 이야기로 형성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역은 어딜 가든 사실 다 비슷해요. 터널은 더 할 나위 없고 그쵸. 그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금호역과 충무로역에 대한 차이. 금호역은 승강장이 가운데 있고 선로가 양옆에 있고 네. 충무로역은 그 반대라고 하겠지만 어쨌건 그 지하철역의 톤은 다 동일한 거니까요. 심지어 같은 3호선이고 조명을 조금 어떻게 바꾼다든지 미술 세팅을 바꾼다든지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의 어떤 양태를 좀 달리한다든지에 대한 디테일의 차이도 있겠지만 금호역과 충무로역을 대표하는 그 두 인물에 대한 톤 차이를 확실히 천인호와 공필도겠죠. 예. 그 캐릭터들이 각각의 그 공간을 대표하는 인물로 생각을 해서 좀 더 캐릭터라이징을 했던 점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했던 그 땅강아지 제사장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 분명히 그런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 뭐랄까 계속 콘지 작업을 하다가 여기선 좀 더 약간 조금 더 나아 볼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중력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네. 이렇게 뛰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공간에서 크리처와 싸우게 된다면 어떤 양태가 벌어질까 하는 생각에서 조금 더 영화라고 했을 때 관객분들께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 연구의 결과로 정말로 벽을 전체 이용하는 액션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좀 궁금했었어요. 이렇게 어쨌든 그 실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신 액션이 나오는데 또 역시 사람은 지나온 길에 도움을 받는 거가 라는 생각이 든 게 실내 공간 계속 활용하는 거 쉽지 않겠다. 근데 감독님은 그런 영화를 계속 찍지 않으셨나? 뉴스 데스크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을 찍으시고 나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영화인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배우가 빗속에서 들리는 무전으로 계속 연기하는 디렉팅도 하셨었고 묘하게 근데 이거 쉽지 않은데 내가 했던 거에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지점들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원작을 읽을 때 가장 반가웠던 거는 제목이었어요. 제목이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이 제목에서 표방하는 바가 몇 가지가 제가 읽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전히 독자라는 주인공의 시점을 통해서 이야기를 서술한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들과 유사점이 있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실제 원작에서도 독자의 내면 세계에 작가가 마치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 모든 사건들을 기술을 하니까요. 네. 끝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어떤 말씀인지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마음에 같이 몰입해서 그 캐릭터를 본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감독님 많이 또 풀어낼 수 있는 맛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잠깐 사족 같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길령이의 이 포즈, 시그니처 포즈, 네. 그리고 그 상하라는 캐릭터의 실뜨기 하듯이 이렇게 네. 나는 그런 시그니처 포즈 혹은 어떤 상징 이미지들은 어떻게 좀 탄생했는지, 다른 옵션들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도 좀 궁금했었어요. 그 유상한 실이 뭐 초중간에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본인의 뭐 옷깃이나 이런 데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공간이 확장이 되면서 그렇게까지 했을 때에 실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계속 몸에서 나온 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좀 약간 원격 컨트롤 같은 느낌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고, 기령이의 그 자세는 전 그냥 뭔가 두 손을 모아서 제발 뭐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권은성 씨에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했더니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손가락 두 개를 머리 위로 올리시더라고요. 배우분의 아이디어요? 네. 네, 실제 아이의 생각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염원이 담긴 어떤 동작이 필요했고 그걸 배우분이 본인의 색깔을 담아서 그냥 완성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나 그 포즈 좀 하시는 분들은 권은성 배우님 직접 짜서 따질 자신 있으면 그거 따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그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볼 때는 몰랐어요. 김독자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이 실제로 계속 슬림해진다면서요? 슬림핏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 알았거든요. 예, 버전이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좀 초반에는 루즈한 거 입었다가 중간쯤에 조금 더 타이트한 거, 마지막에는 좀 더 몸에 붙는. 네. 왜냐면 그 단벌이다 보니까 사실 의상으로 인물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와 더불어 사실 대부분의 씬을 영화의 순서대로 찍었기 때문에 촬영한 중반쯤부터 원래 배우분께서 저한테 한번 여쭤보셨어요. 이거 하는데 제가 뭐 몸을 어떻게 조금 만들어야 되나 하는 지점들이 있을까요? 전혀 오히려 안 하시는 게 좀 좋았다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편성에 기인해서 그러셨습니다만, 촬영한 중반쯤에 제가 슬며시 가서 혹시 조금만 웨이트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보편성 왜요 갑자기? 왜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서대로 찍었다고. 영화 한 중반쯤부터는 뭔가가 그 몸에서 보이는 그 힘이랄지 자세랄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슬며시 요청을 드렸고, 마지막에는 또 그렇게 멋지게 나오게 됐습니다. 배우분이 실제로 몸도 만들어 나가셨고, 안효섭 배우님 팬분들은 안효섭 배우님 토크만 나오면 일단 박수를 치시고요. 감사합니다. 진행하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살짝 이런 것도 궁금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배우분들 캐릭터가 단벌로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김독자 말고도 다른 캐릭터들도 이런 식으로 캐릭터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좀 TMI 장치 같은 것 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각각이 습득하게 되는 아이템들이 아마 들어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옷 자체를 갈아입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유상아 같은 경우는 그 위에다가 코트를 입힌다든지, 혹은 뭐 정혜원이나 이현성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들었을 때의 자세나 모습을 조금 달리한다든지. 사실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뭔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직 보면 그전 영화에서 도 다 단벌이어가지고 뭔가 자켓을 입었다 벗었다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독자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네요. 어려운 위장에서 깃을 올렸던 적이 있었네요. 목까지. 그랬던 거지. 한 번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굉장히 큰 변화군요, 그 얘기는. 그게 약간 목에 튀면 따가울 수 있으니까 올려볼까요? 이거라도 해볼까요? 그런 정말 디테일을 찾아보는 재미가 의외로 있는 영화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캐릭터들 얘기를 한 김에 유진혁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이민호 배우 말고는 정말 떠오르지 않았다라는 인터뷰 하신 것도 좀 봤고요. 이민호 배우도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제작 보고회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로 고민도 많이 하셨고 감독님과 얘기도 많이 나눠줬다 하셨는데, 어쨌든 회기자라는 걸 표현해야 되고
이 안에 내공이 있고 경험치가 높은데 지금 실시간으로 영혼이 지쳐가는 사람, 어쩌면 지친 사람, 이것까지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삶의 레퍼런스로 갖고 오기 좀 어렵잖아요. 삶을 반복한 사람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배우분과 몇 달 동안 좀 회의하시면서 어떤 부분, 어떤 얘기들 많이 하셨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되려 이민호 배우님하고는 이 영화에 대한 장르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했었어요. 그래요? 그 유중혁을 표현함에 있어서 판타지가 어떻고 저떻고는 다 상관없고 실제 그 인물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일까 라는 고민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은데 등장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유중혁에 대해서 무게감을 더 실어줄 수 있을지. 등장이 적은 만큼 그만큼 나왔을 때는 확실히 본인의 그 캐릭터를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누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하신 부분들이 여기 나오고 혹시 또 이 편이 나오면 그게 더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몇 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또 원작 많이 보신 분들 계시니까 좀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무기적으로도 굉장히 영화로 보면서 다양성이 추구된 부분이 있고요. 텍스트본에 비해서 다양성이 추구된 부분이 있고 또 배우성과 관련해서도 또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주셨지만 원작과 좀 변화된 부분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무기와 배우성들의 서사에 관련해서 어떤 옵션들이 또 있었는지 그 처음에 기획하실 때와 우리가 결과물로 봤을 때 사이에 또 어떤 고민의 지점들과 그때마다 있었던 옵션들은 또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실제로 액션 장면을 시각적으로 구현함에 있어서 원작에서 비슷한 무기들이 조금 많지 않나? 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되려 좀 더 각 캐릭터들마다 무기들을 특성화시켜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액션의 양태도 더 달라질 수 있고 캐릭터들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원작을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영화가 원작 기준으로 잡고 있는 이 범주 내에서는 사실 배우성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는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와 배우성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고민할 지점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되려 캐릭터들을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번 영화에서는 저한테는 좀 더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한번 했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아마 금호역이었던 것 같은데 딱 그 천인호를 잡고 이제 죽이네 마네 하고 있을 때 여기 계시던 시민분들이 갑자기 던지는 대사가 있어요. 전혀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알고 있는데도 이러는 거였어? 딱 대사 던지는 게 있는데 그 영화 초반에도 나오죠. 어쨌든 인간은 벌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기적이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 안에서도 본인들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아까 판타지 액션 말씀하셨지만 약간은 그 재난 생존물에서 보여주는 인물 양상 같은 것들이 좀 대사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집어넣으면서 또 영화 전체적으로 좀 꾀하셨던 것 그리고 영화 보신 분들이 이런 것도 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미 원작에서도 어찌 보면 인간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문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이를테면 멸살법을 읽은 자가 그 이야기를 다시 바꾸려 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운명론과 인간의 자유의지 간의 충돌인 셈이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세상이 멸망해 가고 인간들은 지하세계로 개미굴 안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계급은 존재하고 착취하는 자들도 존재하고 되려 사회가 평화로웠을 때보다 훨씬 더 그런 것들은 어두워져 버렸고 그런 장치들을 어찌 보면 그 원작을 쓰신 작가님께서도 판타지라는 장르를 통해 인간 세계의 모습을 좀 더 면밀하게, 신실하게,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지점들은,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마지막에 주인공이 하는 그 마지막 대사와도 연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충분히 오히려 더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았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그게 정말 약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섬뜩하다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 살아남으신 분들이 그 대사를 던질 때.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의 어떤 킥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은 시간, 제가 지금 준비한 것 중에 중요한 질문들은 감독님께 드린 것 같고요. 벌써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뭐 미리 궁금하셨던 거, 또 감독님 답변 들으면서 이거 추가로 묻고 싶다 하시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마이크 넘겨드릴 텐데 준비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해주신 분들께는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친필 사인 포스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질문 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혹시 첫 번째 질문 요 분께 좀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 눈에 띄는 분 계실까요? 먼저 전달된 분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영화 개봉하기를 정말 많이 기다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에서 나왔던 영화 중에 가장 많이 판타지 장르를 최고로 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잘 봤고,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N차를 많이 할 건데 이게 혹시 몇 만이 나오면 혹시 2탄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너무 재미있을 때 딱 끝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크리처나 이런 장르 좋아하는데 한국 영화 중에서 크리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원작 소설에서는 글로만 나왔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또 선택을 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역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리처도 많고 이것저것 많죠. 예, 저도 이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되려 그런 어려운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작업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런 어려운 지점들을 어떻게든 좀 풀어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먼저 여쭤보신 건 사실 숫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게다가 이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개봉을 하는 지점들도 있어서 단순히 국내 관객에 대한 숫자로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 역시도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많은 사랑을 받아서 다음 편이 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또 손 들어주시면 감독님 또 눈에 띄는 분 있으면은 아무래도 폴 안에 그 팬이신 가운데 계신 폴 안에 폴 안에서 배우님 박수 쳐주신 관객분들께 일단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효섭 배우님 팬인데요. 사실은 궁금한 것보다 너무 배우님을 멋있게 잘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재밌게 영화를 일단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희 원작을 모르는 친구랑 같이 왔는데도요. 영화 너무 재밌다고 얘기해서 사실 저희 팬들은 지금 너무너무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독님께 선물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거 저희가 직접 한번 펴봐도 될까요? 우산이고요. 어떤 문구 같은 게 혹시 앞에 전주현 독자시장 우산이죠.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 지금은 그러네요. 접는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무산 버전, 3단 버전 우산이 버전이 여러 개 있네요. 감독님 위해서 자주 말씀드려서 감사하고요. 극장에서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서 자주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저는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이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확실히 정말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저희는 손으로 표시 주시면은 감독님 또 눈에 띄시는 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에 가운데 앉아 계신 전화기 흔드시면 네. 파란색 까만색 옷에 파란색 무늬 있으신 분이요. 네. 이제
네, 마이크가 그 동작을 멈춰서요. 잠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조 마이크가 올라가고 있겠죠.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 있을까봐 마이크가 전달됐습니다. 이제 그 질문이 나올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이제 원작을 본 사람으로서 이제 영화에서 아니 그 소설이나 이제 웹툰 같은 거에서 이제 영화로 이제 각색한다는 거는 정말로 이제 힘든 이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 나온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 스토리에서 이제 완전 초반인데 혹시 이제 앞으로의 내용들 있잖아요. 이제 내용들은 이제 서울이나 이제 CG로만 이제 대체되는 장면이 이제 점점 많아질 텐데 혹시 완결 이제 끝까지 다 이제 각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각색 혹은 만들 의향이 있는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결정할 지점이 아니라 관객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할 겁니다. 예. 많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한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셨고요. 감독님도 많이 힘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물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손을 해주시면 앞에 저희가 많이 뒤에 많이 들었으니까 앞에 분들께도 제출될까요? 이쪽 들었으니까 오른쪽 분들 중에서도 혹시 앞에 네, 저 모자 쓰신 분, 네. 핑크색 모자 쓰신 분이요? 네. 저는 사실 제목만 맨날 들어봤고 이번에 친구가 좋은 계기로 이렇게 보러 오자고 해가지고 소설은 하나도 보지 않고 영화로 이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된 관객인데요. 네. 러프하게 듣기로는 이제 성자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라 해야 되지 이런 캐릭터들이 되게 매력적인 역할을 맡은 그런 게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 만약에 나중에 이게 더 자세하게 다뤄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을지 아니면은 더 좀 성자들을 감독님께서 좀 더 잘 이렇게 보여주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원작 알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그 성좌, 배우성이라는 존재들은 그 원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1편에서 그 지점들을 제가 그렇게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세계관 자체를 어떻게 하면 충분히 아주 즐겁게 쉽게 관객분들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즐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 내에서 그렇게까지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숨겨놨다가 다음 편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그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사랑이 있다면 이 편을 만들어질 수 있고 만들어진다면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계속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왼쪽 계신 분들도 사실 질문 많이 못 하셨거든요. 지금 몰아주기 하시는 분도 있고 앞에서 계속 손 드시는 분도 있고 꿋꿋하게 손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 또 몰아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앞에서도 아까 처음에 좀 손 드신 분 먼저 손 드신 분이 계세요. 이분 먼저 드리고 네, 저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원작의 팬이어서 이번에 영화에 GV에 인기해서 오게 됐는데요. 원작이 아무래도 이제 세계관이 좀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각색하는 부분에서 어떤 점을 좀 중점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좀 덜어내실 때 아쉬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제가 그 초반에 시나리오를 쓰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설명드렸다가 하나 빼먹은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었는데 때문에 질문이 아주 반갑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못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매체의 특성 이런 게 있죠. 영화라는 매체가 무엇인가? 실제 배우가 나타나서 실제 본인의 목소리로 실제 본인의 몸을 통해서 실제와 같은 공간 혹은 실제 공간에서 그 장면을 펼쳐서 보여주잖아요. 소설에서 인물의 묘사들도 저는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했지만 저는 실제 배우가 있잖아요.
때문에 캐릭터들을 조금 더 깊이 만들어 보는 게 영화에서는 훨씬 중요하고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때문에 배우분들과의 소통도 저는 이번 영화는 어찌 보면 그냥 CG가 많고 판타지 영화니까 볼거리에만 만족하는 영화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되려 반대로 인물들의 감정과 그 표현이 저한테는 그 다른 것들보다 오히려 더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거 답변 정리해드리면은 각색의 주요 포인트는 각 캐릭터들이었다. 캐릭터의 중심을 찾아가는 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지만 그것도 있나요? 눈물을 머금고 이거 지금 넣을까 말까 제일 고민했던 포인트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가장 지금 만족하시는 버전인 것 같다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한번 눈에 띄는 분 계신가요? 이제 네. 제가 알겠습니다. 감독님의 제가 너무 부담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위바위보 그냥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아쉬움만 계속 가거든요. 질문 못하면은 질문하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저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분 남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는 것도 내리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빠 빼고 다 내리세요. 빠 빼고 다 내리세요. 묵도 안 돼요. 가위바위보! 묵 빼고 다 내리세요. 묵 혹시 계신가요? 묵? 한 분. 또 계신가요? 없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 분 딱 나왔어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원작이 있어서 이제 부담이 있으실 텐데 배우분들 이제 섭외하실 때 원작이랑 어떤 그런 싱크로율을 고민하셨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싱크로율 유중혁 말씀이시죠? 예, 본인은 굳이 그 질문에 대해서 피하고 계신데 저는 저나 제작사 대표님이나 유중혁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이름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민호, 이명석자 말고인데 제가 오늘 했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등장만으로 제가 굳이 뭘 딱히 하지 않아도 장르가 형성될 것 같은 기대감이 컸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주셨고 되려 반대로 김독자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은 박수 칠 준비하세요? 네. 아직 아니에요. 박수 준비하시고요. 네, 안효서 배우가 김독자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되려 그 실제 그 배우분의 외모가 수려하건 수려하지 않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제가 생각했던 그 보편성과 평범함을 얼마나 잘 표현해 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특수함이 발현될 테니까 그때는 또 그분이 갖고 계신 피지컬이나 이런 것들이 또 충분히 훨씬 더 돋보일 테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중혁과 김독자의 캐스팅의 어떤 전략은 그런 상이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원이세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 일단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제가 좀 관리를 해보려고 할 텐데 또 한번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는 분까지 다 내리는 거예요. 이긴 분만 남습니다. 가위바위보! 빠 빼고 다 내리세요. 빠 계신가요? 빠 한 분, 두 분, 세 분. 가위바위보! 또 빠낸 분 계세요? 없어요? 자 그럼 나머지 세 분만 다시 방금 저랑 한 분, 세 분만. 방금 세 분만요? 세 분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으신 분들만. 네, 네 분이었고 죄송합니다.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묵! 한 분! 나머지 세 분 찌면 돼. 죄송해요. 한 분 못 봤어요. 다섯 분이면 쉽지 않은데? 저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섯 분이니까요. 저를 이기셔야 돼요. 가위바위보! 묵! 내신 분 계신가요? 묵! 한 분! 두 분 가위바위보 합니다. 가위바위보! 앞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뒷말 안 나오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원작자 작가분이 잘 안 알려지셨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작품을 하시면서 혹시 작가분과 소통하시는 부분 있었는지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특별히 영화 작업에 관해서 소통을
한 적은 없었고요. 그냥 중국집에서 한 짜장면 2번 정도 중요한 소통하셨는데. 먹은 적 있었고 네.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작가님께서도 어떠한 원작 소설이랄지 혹은 웹툰이랄지 이런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응당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각색이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와 수용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한 관용도 넓으셨기 때문에 그냥 저와 제작진을 믿고 잘 만들어서 재밌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 짜장면집 어딘지 갑자기 좀 궁금해져갖고요. 물어보려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만의 맛집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마무리 해야 될까요? 너무 아쉽지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콜이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GV 감독님과 시간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함께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박수는 언제나 좋은 거니까 쳐주세요. 감독님 오늘 작품으로 처음 관객들 만나셨는데요. 어떠셨는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실제 작업이 끝난 지 일주일이 채 안 되고요.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난 관객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이 시간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3일 다음 주 개봉입니다. 여러분 친구분들과 함께 또 N차 관람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오늘 영화 보신 리뷰 CGV의 에그지수와 함께 남겨주시면은 상영관 밖에 스태프분께 저희가 확인해 주시기만 하면은 전지적 독자 시점 포토카드 세트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요거 좀 탐난다 하시는 분들, 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앱 접속이 안 된다는 이슈가 네? 관람객이 아니라고 실관람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앱에 오류가 있어서 그걸 안 하셔도 나가시는데 그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지금 오류가 났기 때문에 나가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는 스태프분들께 여러분 선물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